안녕하세요, 오핌TV입니다. 오늘은 키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은 곧 키잉을 하고 엣지 디테일을 살리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합성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또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7, 8년 차 그 이상이 되는 경력자들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태스크입니다. 로토스코핑이나 리무브 등의 밑작업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배워도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키잉의 경우에는 작업을 완성시키려면 상당한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중에 쉽게 작업이 되는 키잉도 있지만 작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로토를 따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로토와 합성 태스크가 나뉘어진 이유가 로토스코핑으로 마스크를 만든다고 합성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엣지의 디테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다르며 모션 블러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서 경계면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키잉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노드인 키라이트, IBK 등을 살펴보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키잉을 하는 방식, 제가 키잉을 할 때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방법이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식을 알려드리고 마치 노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진목까지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트를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이트를 불러왔습니다. 플레이해 보시면 이게 플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경입니다. 이 설정 자체가 천사 설정인데 여기 위치에다가 이 여자를 합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키잉에 관련된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키잉 관련된 노드는 키라이트, 가장 많이 쓰는 노드가 이제 키라이트 그리고 IBK. 프리매트 키어 같은 경우는 엣지 디테일을 살리는 용도보다 하드키를 만들 경우에 종종 쓰입니다. 일단 우선 많이 쓰이는 키라이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키라이트 연결하시기 전에 보통 디노이즈를 많이 합니다. 플러그인 중에서 리두스 노이즈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리두스 노이즈도 잘 안 쓰고 누크 안에 있는 노드들로 해결을 했다가 정 안 될 경우에 그 플러그인의 노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조금 무겁습니다. 디노이즈를 일단 불러오시고요. 디노이즈 좀 뭉개졌죠? 너무 많이 뭉개지 마시고요. 그리고 키라이트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보시면 스크린 컬러 여기 오른쪽에 포이드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고 그린 크로마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하면 이제 빠졌죠. 그 다음에 스크린 개입 값을 약간 조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빼고 안쪽은 스크린 밸런스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플레이트니까 B 라인에 연결해도 되겠죠. 그냥 A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걸 플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다가 얹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엣지가 좀 타들어갔죠.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알파 채널로 보시면 B에서는 알파 채널이 있는데 화이트이기 때문에 B에 있는 알파 채널을 꺼주시고 A에 있는 알파 채널만 보겠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빠지지가 않죠. 최대한 엣지 디테일을 살리고 가비지로 좀 정리를 해주고 하드키를 넣어서 합쳐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K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디노이즈는 그냥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IBK는 컬러를 먼저 가지고 와서 컬러를 먼저 추출을 합니다. 이거 속성창을 1로 바꿔줄게요. 하나만 띄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린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그린이 이렇게 떴죠. 이 원본을 보시고
다크 어두운 부분을 스포이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크로마의 어두운 부분 여기 정도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하고 가장 밝은 부분 여기도 스포이드로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해서 컬러를 보시면 아무것도 안 뜨네요. 그러면 그레이드를 붙이셔 가지고 이 원본 자체에 컬러를 약간 수정을 해주면 컬러가 잡힙니다. 그레이드 노드에 속성창에서 이거 4를 클릭을 하시면 RGB 알파 채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그린을 약간 올려주시면 되겠죠. IBK 컬러에서 이제 보시고 그린을 살짝 올려주시면 네, 한 이 정도 그린 컬러가 잡혔죠. 그러니까 그린 크로마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린 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을 좀 밝혔으니까 다시 그린을 줄여줍니다. 이거를 카피를 하시고요. 붙여넣고 리버스를 누르시면 원본이랑 이제 컬러는 동일하죠. 이렇게 밝혔다가 다시 어둡힌 거예요. 이 C 컬러를 연결하시고 포그라운드를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얘도 그린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알파 채널 이거를 BG를 연결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A에다 놓고 B로 머지를 해서 보시면 알파면 B 채널에 알파를 꺼주시고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계면 같은 것도 약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즈모에서 영역 조정을 약간 해주시고요. 그래도 테두리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남네요. 이거를 가비지 매트 같은 걸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영역을 좀 많이 늘리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리시면 안 되고 0, 1, 2, 3 한 3 정도? 3 정도로 하시고 이러면 좀 지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영역을 주고 아까 3이었죠? 6 정도로 하고 12 이게 좀 별로 하기가 애매하네요. 외부 찌꺼기가 더 나오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프리매트 키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어주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하면 원본도 좀 많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오퍼레이션을 스마트 셀렉트 비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당겨주고요. 클린 비지 노이즈로 하신 다음에 이 바깥을 더 지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넥스트로 해서 클린 포그라운드 노이즈. 근데 안쪽이 너무 까졌죠. 이거를 도로 채웁니다. 이렇게 이거를 카피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원본 컬러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알파 채널만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시고 프리멀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필이 안 빠졌죠. 그린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린이 이렇게 알아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키라이트나 IBK 같은 경우는 그린이 좀 알아서 빠지는 게 있는데 프라이매트 어떤 키어 노드나 카피 노드로 카피를 해서 원본에서 이제 마스크만 쓰겠다 하면 이런 스필을 빼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쓰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카피해서 붙여주시고요. 익스프레션을 달아줍니다. 익스프레션 노드 하고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을 해줍니다. 채널 RGB 돼 있죠. 그리고 그린만 클릭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린 채널에만 이 함수를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린 소문자 G는 그린 채널이에요. 가로 뭐보다 그린 채널이 크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B 이렇게 했으면 B보다 그린 채널이 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이라는 뜻입니다. 레드 채널과 블루 채널을 더한 다음에 거기 중간값이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평균값. 그거보다 크다면, 그린 채널이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보다 크다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if라는 뜻이에요. 그린이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보다 크다면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주시고요. 크다면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이 되게 하고, 아니라면 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일종 else죠. 물음표는 if고 콜론은 else입니다. 그러면 그린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컬러가 이렇게 바뀌죠. 원본은 이런데 익스프레션 수식을 거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보다 그린이 큰 값은 그냥 중간값으로 낮춰버리고,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보다 낮은 거 또는 같은 값은 그냥 그린으로 냅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머지를 붙여주시고요. 여기서 A, B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마이너스로 하면 레드와 블루의 중간값보다 큰 그린 값이 여기에 남는 겁니다. 레드 채널은 당연히 없겠죠. 그린 채널만 이제 적용을 했으니까요. 그린 채널은 이렇게 남아있고 블루 채널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어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이제 그린 채널, 그러니까 그린 키어로 연결을 하시고요. 연결을 하면 알파 채널, 아웃풋이 알파 채널로 빠지기 때문에 알파 채널을 보시면 이렇게 루미너스로 나옵니다. 이거를 인버트를 하시고요. 레인지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거는 남겨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빼주겠습니다. 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빼고 미니멈 값도 살짝 올려서 채워주고요. 너무 많이 채우면 엣지 디테일이 좀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 살짝 한 이 정도 좀 더 채울까요? 이렇게 채웁니다. 채운 상태에서 카피 노드를 꺼내와서 K 누르면 카피 노드가 나옵니다. 알파 채널을 카피하고요. 여기서 프리멀티 하고 머지 노드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붙이시면 이렇게 되죠. 키잉을 했는데 만약에 엣지가 밝은 곳이라면, 엣지가 약간 허옇게 떠도 큰 상관이 없는데 배경이 이제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하얀 티가 좀 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경이 밝은데 크로마가 너무 어둡다, 그럴 경우에는 엣지에 검은 라인이 생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키라이트를 1번, 그리고 IBK는 2번, 3번은 프리매트, 4번은 익스프레션 하나씩 보겠습니다. 키라이트, IBK, 프리매트, 그리고 익스프레션으로 키잉을 한 거예요. 확실히 익스프레션이 낫죠. 물론 케바케긴 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게 더 잘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앞에 거는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준 상태에서